이게 생각을 하면서 풀게 되면 실전에서 이게 각인이 돼서 딱 기억이 희열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내가 발견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주제들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기억이 나게끔 풀어야 돼요. 자, 혹시 풀고 계셨나요? 21페이지.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어때요? 푸셨어요? 드릴게요. 지금 이제 21페이지에 27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조금 이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풀려면. 그래서 이제 한번 나름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세요. 편하게. 지금은 못해도 됩니다. 시간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한 3분 드린 것 같고 쿼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항상 지켜야 돼요. 문제를 볼 때는 발문은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표는 제목이죠. 기술 인력과 그 다음에 기술 인력 현황, 총산업 인력과 기술 인력 현황 12대 이런 것도 눈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밑줄을 다 칠하는 게 아니라 눈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체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어진 대로 이제 12대가 나와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12개겠죠. 안 세봐도 산업은. 그 다음에 총산업 인력 나와 있고 기술 인력. 근데 이제 표에 세부가 나와 있네요. 요게 이제 제목에는 없는 정보구나 정도 눈으로 탁탁 찍고 가야 돼요. 얘는 다르게 확실히 어려워진 게 다 준 게 아니라 이제 확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가로 쳐져 있는 거 보면 비중과 부정률은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죠? 구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는 다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수치 확인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식 주어져 있네요. 수식 봐야 되겠죠. 그죠? 수식에서 이제 뭐가 주어져 있고 뭐가 안 주어져 있는지 이제 구분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총산업 인력 여기 나와 있죠. 기술 인력 현황, 현원이죠. 현원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 인력 비중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정도는 체크하고 가는 거야. 얘가 분모고 얘 분자다. 각주 1번 해결됐고, 각주 2번 같은 경우도 기술 부족 인원.
이건 주어져 있는 거고, 현원도 주어져 있고요. 아, 부적 인원도 여기 똑같은 거니까 주어져 있네요. 아, 이거 다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럼 이 수식만 이용하면 여기도 부족률 또한 이것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를 파악한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 정도 보고서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주안점이 뭘까요? 출제자의 의도는 뭔 것 같아요?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둘 다 주안점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뭐부터? 뒤부터. 항상.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딱 봐도 가로쳐져 있는 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줬을 때 얘는 솔직히 이거 나누면 되는 건데 빈칸 뚫어져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얘가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그럼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물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첫 장 적을 때 노고, 정성, 의도 하면서 마지막에 난이도 이렇게 썼어요. 난이도가 뭔가 어려워 보이는 게 출제자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약간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기술 인력 부족률 먼저 해결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좋은 보기가 될 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자,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볼까요? 어때요? 뭐가 여기에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거는 제목이 똑같은 거 찾으면 되니까 쉽죠? 바로 어디가 눈으로 가요? 디귿 또 리을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디귿과 리을 정도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순서는 뭐 디귿부터 할지 리을 이거는 저도 못 정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뭔가 이 문제 좋은 보기를 먼저 선정할 거를 제가 이렇게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 우린 차례대로 한번 디귿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확인할 때 어땠어요? 계산 좀 복잡했어요? 어땠어요? 자, 디귿.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 자,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 인력 부족률은 5%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한번 찾아볼게요. 소프트웨어 여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하려면 이 두 개 현원하고 요 더한 다음에 분자로 이제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럼 여기는 139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플러스 여기도 6이 이렇게 분의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6이다. 부족률은 5% 미만인지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단위 잘못 썼나요? 여기가 6.2로 써야 맞는 거죠? 그러면 01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는 뭐 한 1400점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럼 1400의 절반이 얼마죠? 70인데 한참 적잖아요. 60은. 이렇게 해도 이제 이 녀석이 맞는 선지다. 5% 미만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리을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리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기술 부족률로 가는 건데 디귿이 이제 맞으니까 제거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관심사이긴 한데 어렵진 않았죠. 되게 단순히 계산만 하면 어렵지 않은 확인이었지. 그죠? 근데 리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려워요. 기술 인력 부족률이 두 번째로 낮은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문제는 리을 때문에 좀 리을 할 얘기가 많아서 이제 고른 문제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 그래도 부족률이요. 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주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 먼저 확인하고 가야죠. 자, 리을에서 물어본 게 반도체 산업이 두 번째로 낮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도체 산업이 여기 있고 주소가 1.6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빈칸 뚫려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리을이 첫 번째는요, 동치라는 말 알아요? 그 같은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다. 그럴 때 동치라는 걸 쓰는데 뭐 그냥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반도체보다 부족률이 낮은 건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확인하기 편하게. 약간 해석을 달리 하는 거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일하게. 이게 다른 표현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이 이 보기가 맞으려면 얘보다 작은 게 한 개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빈칸 어때요? 여기 빈칸들.
이 부족률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겠죠.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어때요? 혹시 이거 계산해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리을을 해결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3개 받겠네요. 몇 개 봤어요? 리을 빼고 다 봤어요? 니은 디귿만 봤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리을을 안 보다니 어려운 건데. 또 그런 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방법이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거지 또 아닌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니은을 고른 이유는 뭐였어요? 쉬워서? 하나를 고르고. 쉬운 걸 찾아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도 있어요. 보기를 할 때, 이거를 할 때 쉬운 것만 먼저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3개 볼 때가 더 많아요. 쉬운 걸 찾아가면. 거의 3개 봐야 돼요. 자, 이제 리을이 이제 핵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리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리을이 어려운 보기거든요. 실제 답 나는데 리을이 필요 없었단 소리죠. 근데 중요한 문제고 난이도가 어려운 보기를 안 보고 넘어가게끔 선량한 출제자는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아마 한 발레쯤에 속할 것 같아요. 그랬다면. 2개 보고 해결했다면. 거의 이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리을을 안 보고 넘어간단 말이야? 절대 용납 못하죠. 이건 발레라고 봐도 돼요. 자, 이제 리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리을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계산을 해서 가면은 이거는 푸느면 그렇게 풀어서는 안 푸는 것만 못해요. 시간이 오래 잡아먹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거 쉬운 거 하나 더 풀지. 맞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빨리 풀 수 있냐면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씩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구조를 보시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이게 있죠. 이 수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 y분의 y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의 결국 부족률을 구해서 순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다 넣을 때 어려워. 그죠? 자, 여기에 원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리라는 말을 이제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쓸게 될 건데 이 원리를 언제 쓰냐면 상판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써요. 피셈 문제는 지식 가지고 푸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판에 퀴즈 문제가 있거든요. 좀 약간 두려움에 대해 알아요? 피셋 공부하시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상황 판단 퀴즈 부분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3과목 중에 가장 강점이 있는 게 퀴즈 파트예요. 제가 사용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원리예요, 원리. 직관적인, 나한테 익숙한 경험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꼈을 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되면 또 상판, 혹시 듣게 되시면 무슨 얘기인지 그때 가서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어떤 녀석의 변화 추세를 볼 때, 3개 다 변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개수가 적게 변하고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적게 변하고 있는 게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수학에서도 결국 왜 그렇게 식전개를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함수의 식도 그렇고, 그렇죠? 다항식도 그렇고. 왜 간단히 만들어요? 좀 보기 편하려고, 내가 파악하기 편하려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식 정리를 하는 이유는 보기 불편해서예요. 이해돼요? 식 같은 거 나왔을 때 보기 불편하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보기 편하게 바꾸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가봅시다. 이거 이대로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식 변형할 수 있는 보기 좋은 꼴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 너무 무리한 건가? 그래, 인문강의니까 그냥 소개할게요. 분자분모의 y를 나누면 돼요. 이런 거 안 해본 거 아닐 텐데 y를 왜 나누냐면 분자를 상수로 만들고 상수는 고정돼 있잖아요. 분모의 오른쪽도 뭘로 만들 수 있죠? 상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만 변수가 되는 거죠? y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꿨지? 이런 생각 들죠? 이제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 식이랑 같은 거 맞죠? 이 순서나 같은 거 맞아요? 자, 예를 하나 듭니다. 크기 순으로 A, B, C, D가 이 순서가 있어요. 역수치하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역수치하면 어떻게 되죠? 판대가 되잖아요. 이해돼요? 우리는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순위만 계산하면 돼요. 비교만 하는 거예요. 자료 해석은 다 그래요. 항상 값을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순위, 순위를 나올 때는 우린 계산이 아니라 비교만 하면 돼.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또 뭐예요, 이번에? 또 동치가 얘예요, 얘. 여기서 얘만 변하잖아요. 그죠? 이 녀석의 순서는 뭐랑 같을까요? 이 녀석의 순서는 y분의 x의 순서의 반대예요. 분모에 있으니까. 이해돼요? x분의 y의 순서와 같은 거예요. 자, 어때요? 이건 약간 되게 수학적이죠? 그래봤자 고등학교 1학년인데 괜찮아요? 어때요? 자료해석에 이제 식변환 정도는 해야 돼. 함수도 나와요, 자료해석에. 1차 함수, 2차 함수 정도 뭐 중학교 수학이니까. 자, 동의하십니까? 됩니까? 이거를 알았다면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 얘 순서는 이거구나. 그럼 봐봐요. 지금 이제 쓰기 귀찮아서 XY라고 적었는데 원래 XY가 뭐였죠? 요게 X였고 요게 Y라고 이렇게 대응시켰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래 부족률의 순서는 리을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리하자면 쓸 게 좀 많네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니까 여기서 기술 현원이 되는 거죠. 현원분의 저기 부족 인원 되는 거죠. 부족 인원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죠. 여러분이 나중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이거는 조금 알파예요. 아마 이게 제가 비교는 못하겠는데 이건 조금 특별할 수도 있어요. 오버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나 익숙한 거지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몰라요. 감안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어려운 거 하나 본다고. 근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이걸 죄송해요. 제가 반말해서 죄송해요. 나는이 아니야 이제. 자, 암만 생각해도 저는 출제자가 이렇게 풀라고 낸 것 같은데 그냥 계산하라고 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시간 오래 걸리는 건데. 자, 어찌됐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런 식 교정하는 게 보인다면 이게 그냥 현원분의 x니까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빈칸에서 이렇게. 이게 분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파악이 되게 쉬워져요. 이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릴지 만약에 알고 딱 접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현원분의 부족 인원이 요것분의 요거죠. 이거보다 작은 게 하나인지 비교하라는 거예요. 보여요? 쓱 보세요. 빈칸에 있는 거. 어때요? 대각만 봐도 많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 이제 보세요. 같이 볼게요. 그 위만 봐요. 디스플레이만 봐도 분모는 절반인데 분자는 절반보다 한참 적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가 반도체보다 어떻게 해서 부정이 적겠죠. 그러니까 현원 분의 부족 인원 요거예요. 요거의 순서랑 부족률의 순서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으면 현원 분의 부족 인원만 보면 돼 이거예요. 이걸 도출해내는 게 어렵긴 하죠. 그죠? 처음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걸 해냈다면 확인은 되게 쉽게 줬다 이거. 제가 봤을 땐 출제 교수가 이거를 아마 쉽게 줬을 것 같아요. 기특해서. 야, 계산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 이것만 끌어냈으면. 맞죠? 이 정도 끌어냈는데 출제 교수가 숫자 가지고 날 또 욕먹인다. 그럼 이제 진짜 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의도를 알아채서 그걸 적용하면 그 뒤는 슥 이렇게 풀리게 되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디스플레이만 봐도 더 적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할 필요 없고 가로친 것만 보는 거니까 이제 조선만 봐도 어때요? 더 적죠? 맞아요? 동의해요? 자, 그럼 벌써 2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하나만 딱 나와야지만 이게 맞는 선지가 되는데 벌써 2개 나왔으니까 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죠. 확실히 이 각주를 건드리는 건.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어디까지 확인했죠? 이게 이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선지가 되고, 디귿 아까 맞았나요? 디귿 맞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디귿도 리을도 좋은 보기가 아니었죠. 이런 게 이제 발레인 거예요. 근데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가는 게 나으니까. 자, 이거는 요 정도만 할게요. 기억내는 쉽죠? 할만하죠? 리을 때문에 이제 한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하고 이제 디귿 맞고 리을 틀리다 요 정도만 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할게요. 시간상 한 문제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뭔가 번뜩이 하는 아이디어를 잘 써보세요.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 25페이지에 38번으로 가보시겠어요? 자, 이제 38번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38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전 내용과 똑같아요. 자,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발문을 읽으면서 다음 표는 영재 학생 역량에 대한 과학교사와 인문교사 두 집단 인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영재 학생 연령별 요구 수준과 현재 수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교사, 인문교사 각각의 역량들이 쭈르륵 나와 있고 여기 수치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제목들은 요구 수준, 현재 수준, 부족 수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봤을 때 이 표 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각각의 요구 수준, 부족 수준, 현재 수준이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각 줄을 보면 부족 수준이라고나 하는 것은 요구 수준에서 현재 수준이니까 여기에 각각의 나와 있는 세 개가 모두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딱히 없는데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이거죠. 가로 두 개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아마 협업 능력이 조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하자 이거죠. 선지를 보기 전에. 자, 그럼 이제 그 표 아래 2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 표 2의 제목은 교사 집단별 영재 학생의 우선지수, 이제 새로운 제목의 단위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선지수가 있는데 이 우선지수는 각 주에 봤을 때 우선지수라고 하는 것은 요구 수준과 부족 수준을 곱한 거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 두 개가 나왔을 때는 그냥 각각을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추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위에서 각각에 주어진 게 요구 수준하고 부족 수준인데 그게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 표 1에 나와 있는 부족 수준하고 요구 수준을 이용하면 우선지수를 구할 수 있는 게 표 2의 역할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면 당연히 뒤에 있기도 하고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우선지수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아마의 의도나 강조점이 우선지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눈치를 채고 들어가면 선지를 보는데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선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선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어떤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우선지수를 묻고 있는 걸 먼저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2번이죠. 이게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짜맞춰진 게 아니라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그래서 2번 하나만 이제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각 교사 집단에서 우선지수가 가장 낮은 역량은 모두 수리적 소양이다. 그럼 이제 이게 맞다는 가정하에 수리적 소양을 찾아가 보세요. 수리적 소양 여기 있죠. 그럼 수리적 소양의 우선지수. 아까 이제 표 2를 보시면 이 각주에 우선지수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요구 수준하고 부족 수준을 곱한 값으로서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럼 요구 수준 여기 있고요. 부족 수준 여기 있죠. 이 둘이 곱한 값이 우선지수다. 그 아래 이제 표 2를 안 찾아가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대강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리적 소양 같은 경우는 0.32랑 0.37을 곱한 거고 인문교사에서는 4.43이랑 0.56 이렇게 곱한 값이 우선지수로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빈칸은 아까 이제 협업 능력은 모르니까 얘는 아직 비교를 못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을 쭈르륵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요구 수준은 4점대, 3점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부족 수준에서 보시면 수리적 소양만 0.37로 월등히 낮아요. 반보다도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둘이 곱한 값이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되는 걸 한눈에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이 곱한 값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0.56 있죠? 이 녀석이 한참 작다라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쓱 살펴봤을 때 좀 작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협업 능력의 우선 지수만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비교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표 2를 보시면 협업 능력의 우선 지수가 5.24 이렇게 구해져 있죠. 구할 필요 없이. 그럼 5.24보다 작은지 큰지만 다시 올라가서 누구를 수리적 소양이요. 4.37이랑 0.37 곱하면은 2보다도 작아지겠죠. 훨씬 작네. 그래서 이제 2번 선지가 맞게 돼서 답이 된다.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